맨 처음에 3페이지, 그 다른 프린트는 변형 문제고, 3페이지에 보면은, 근데 이거 4강부터 나가는데 엄청 쉬워. 가달락은 조식에 뭐가 나오냐면 평시조. 가달락은 조식이 있으면 평시조야, 평시조. 엄청 유명한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두류산에다가 밑줄 긋고, 두류산이 뭐냐면 지리산이야,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에 보면은 양단수라는 게 있대. 그래서 양단수에다가 밑줄 긋고 뭔가 이렇게 여기에 양갈래로 흐르는 물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양단수에다가 밑줄 긋고 뭐라고 쓰는 거냐? 얘가 아마 지리산의 뭐인 것 같냐? 뭐 명승지 혹은 명소라고 쓰면 돼. 그지? 그래서 예로부터 유명했다는 뜻인 거야. 그럼 두류산의 양단수를 읽잖아. 얘 듣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라는 것은 뭐야? 과거. 예전에. 그럼 예전에 내가 뭐 해보기만 했었냐? 들어보기만 했다. 그럼 예전에 들었던 거니까 과거에는 내가 무슨 경험을 한 거냐면 간접 경험을 한 거야. 실제로 가서 보지는 못하고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라는 간접 경험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럼 이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현재. 그럼 현재에 내가 뭘 하게 된 거야? 직접 경험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예전엔 들은 거니까 간접 경험, 지금은 직접 경험한 거야. 그럼 이제 와서 보니까 도화 뜬 맑은 물에, 도화가 복숭아꽃이잖아. 그럼 복숭아 꽃잎이 동동동동 떠있는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영자가 무슨 영자냐면 얘가 그림자 영자야. 그래서 요렇게 물이 있으면 복숭아 꽃잎이 동동동동 떠다녀.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냐면 병풍과 같은 이렇게 절벽들이 있는데 요 절벽이 요 물에 거울처럼 잠겨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산영조차 잠겼어라. 그 그림자가 거기 잠겨 있구나. 하고 두 번째 중장은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야? 묘사지. 그 양단수의 풍경을 묘사를 한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묘사할 때 무슨 심상을 사용한 거냐? 시각적 심상을 사용한 거. 그러니까 경치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문제로도 나오는데 내가 들을 때보다 실제 와서 보니까 더 아름답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마 작가는 있잖아. 여기에서 뭐에 같이 지금 자기가 뭘 할 수 있었던 거냐?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아마 깨닫겠지. 그지? 본인이 실제 와서 지금 본 거니까.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너무 경치가 기가 막히다는 거야. 아이야. 우리 아이야라는 게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시조에 상투적으로 쓰는 감탄형이기도 하잖아. 종장의 첫음보에 보통 뭐가 나오니까 감탄사나 감탄형이 나오니까. 그지?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그래서 밑에 무릉도원이 어디냐? 여기에서 말하는 무릉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무릉도원. 우리 무릉도원이라고 알고 있잖아. 얘가 바로 뭐야?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상향. 동양적인 이상향을 뜻하는 거거든. 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하노라. 그럼 지가 묻고 지가 답한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 뭐가 나타나? 자문자답이 나타나는 거야.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사실 무릉은 있잖아.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뭘 활용했다라고 해도 되느냐? 중국의 고사를 활용했다라고 해도 돼. 무릉은 지금 중국 고사에서 온 말이니까. 그지?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인 것 같다. 됐지? 그래서 작가의 태도가 중요해. 자, 그래서 태도랑 주제랑 연결되거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두류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류산 양단수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 알겠지? 그래서 화사의 태도가 예찬적 태도야. 됐죠? 오케이? 가달락 뭐 심플하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나달락. 나달락은 누가 쓴 거냐? 김천택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게 앞에 거하고 좀 이제 내용이 이제 달라. 거기 지금 나달락은 김천택이라는 사람이 쓴 얘도 마찬가지 무슨 시조냐? 평시조. 얘도 평시조야. 자, 그럼 처음부터 보면 요일월 순건곤은 그럼 여기다 요일월 순건곤에다 다 동그라미 해야 돼. 원래 우리 중국에서 고사에 나오는 요순 시대라는 건 무슨 시대냐? 얘는 태평성대야, 태평성대. 그래서 왜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냐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얘네가 엄청나게 지금 성인이었었거든.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그럼 이제 요 1월이랑 순건곤, 태평성대란 뜻인 거야. 왜냐면 요임금 때에 뭐하고 뭐 1월, 해와 달이라는 거고, 순임금 때에 건곤이 뭔 뜻이냐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건곤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요임금 때에 해와 달, 순임금 때에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무너무 태평한 시절을 요 1월 순건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그것은 옛날대로 있건만은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이랑 그럼 봐봐. 1월이랑 건곤이라는 것은 뭐대로 그대로 있느냐? 예전처럼 동일하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1월하고 건곤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동일하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월 건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연이야, 자연. 알겠죠? 요임금 때 있었던 1월이나 순임금 때 있었던 건곤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됐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돼? 자연의 불변성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영원성이라고 해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 풍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세상 인사는 그럼 세상 인사에다 세모해야 돼. 그래서 세상 인사가 앞에 있는 뭐랑 대조인 거냐? 1월하고 건곤하고 대조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세상 인사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뭘까? 이게 바로 요거야. 인간사. 알겠죠? 되지? 그럼 세상 인사라는 것 자체는 인간사인 거고 인간사는 어이저리 달랐는요. 그럼 달라졌다라는 건 인간사는 어때? 얘네들은 무슨 성을 갖고 있어? 가변성을 갖고 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고 무슨 법이 나타나? 서리법 나오지. 어차피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이기도 하고. 그럼 작가 의도라는 것은 이거야. 예전에는 요순시대 태평성대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아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거. 그지? 인간사가 변했다는 뜻인 거야. 대조되기도 하지. 자연과 인간사의 대조기도 해.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그럼 내가 늦게 태어났어. 그럼 늦게 태어났다라는 건 내가 거기에서 늦게에다가 밑줄 긋고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은 뭐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뭐하고 거리가 멀다? 태평성대하고는 거리가 멀다. 요순시대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다는 거야. 내가 요순시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그걸 안타깝게 여긴다. 못내 슬퍼하노라. 그럼 여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복합적인 거지. 뭐이기도 해?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알겠지? 그리고 뭐이기도 해? 탄식이기도 하고. 알겠죠? 슬픔의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나달락은 아예 가하고 주제가 달라. 자연 즐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하고 지금하고 대조시키면서 본인이 이렇게 태평성대 태어나지 못했다는 걸 탄식하고 있는 작품. 알겠지? 요게 바로 나달락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까지는 평시조였었잖아. 근데 이제 다달락이 무슨 시조냐? 사설시조. 다달락에 나타나 있는 작품은 사설시조. 그래서 딱 봐도 보니까 앞에 거하고 다르게 어때? 장형화된 게 느껴지지. 그지? 어차피 사설시조도 뭐는 똑같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은 똑같은 거야. 중장이 보통 많이 길어지잖아. 그지? 자, 그럼 처음부터 보면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에. 자, 그럼 봐봐봐. 여기에서 대장부라 그래서 그럼 아마 이 대장부라는 것은 누굴 뜻할 수 있는 거냐? 시적 화자를 뜻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시적 화자가 있잖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런 걸 3인칭으로 객관화해서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장부라고 3인칭으로 객관화해서 표현한 건 있잖아.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사실 솔직히 나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재수없는 건 없지. 평소에 말할 때, 왜? 너네 반에 있어, 혹시? 없어? 꼭 반에 한 명씩 있는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하경이가 말한다고 해봐.
근데 저 배고프다라고 하는데 꼭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하경이 배고파요. 꼭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럼 하경아 너가 생각해도 진짜 재수없을 것 같지. 나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재수없는 게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 거는 뭐라고 한 거냐. 나라고 안 하고 대장부라 그런 거잖아. 내가 대장부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삶에 대한 뭘 표현하느냐. 자부심을 표현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대장부가 뭘 이루고 간 거냐. 공을 이뤘어.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일단 공을 이룬 거잖아.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는데 얘가 공을 이룬 거기 때문에 뭐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안 되냐? 세속적인 거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공을 이룸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쓰면 되느냐? 세속적인 과업을 성취한 애야. 알겠죠? 얘는 세속적인 과업을 성취한 애야. 그냥 자연에만 묻혀 지내는 애가 아니라 그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사회적인 자아의 실현이라고 해도 돼. 세속적인 과업의 성취를 다른 말로는 사회적인 자아의 실현이라고 해도 돼. 자, 그럼 이렇게 있잖아. 대장부로서 자기가 공을 이루었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고 난 후에 그럼 뒤에라고 했지. 그래서 뒤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그냥 간 게 아니라 공일은 다음에 간 거야.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됐죠? 임천에다 밑줄 긋고 여기에서 임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연을 의미하지. 숲을 임자에다가 샘천자를 쓰는 거거든. 숲과 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를 의미해.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한다 그래서 대유법이라 그러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공을 이뤘어. 그리고 어디로 간 거야? 자연으로 간 거야. 그럼 이제 임천에 초당을 지어. 그래서 여기에서 초당이라는 것은 바로 뭐? 초가집인 거잖아.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게 이런 거야. 초당이라는 단어만 딱 밑줄 그어놓고 시적 화자가 세속적인 과업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지? 다 하고 나서 온 거야. 초당을 지어. 그리고 만권서책. 그럼 봐봐. 거기에 뭐도 있어? 서책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뭘 하는 애야? 독서도 하는 애야. 그지? 책도 읽는 애야. 그냥 놀기만 하는 애가 아니야. 10,000권이나 되는 서책을 옆에 쌓아. 그리고 천금준마. 준마라는 건 아주 좋은 말이잖아. 그럼 걔를 솔질해서 보라매를 길들이는 거야. 우리 보라매라는 것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사냥할 때 쓰는 매. 그지? 그래서 일부러 어렸을 때 있잖아. 매 중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애를 일부러 길들이는 거야. 걸 보고 보라매라 그러거든. 그럼 그 보라매를 길들여. 사냥을 하는 거야. 그럼 길들여 두고 노복을 시켜서 그러면 노복은 바로 뭐? 남녀종. 우리 남녀종을 노복이라 부르거든. 지가 농사 짓는 애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봐봐. 여기 있는 화자는 뭘 하는 애가 아니야. 직접 노동을 하는 애가 아니야. 알겠죠? 그죠? 사설시조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가 막 평민이다, 농사 짓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얜 직접 노동하는 애가 아니야. 종을 시켜가지고 지금 밭 갈게 시켜. 그럼 이제 노복을 시켜서 밭을 갈리고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느냐? 절대가인 미인이 있는 거야. 옆에 지금 미인이 있어. 다 가진 거지 지금. 그지? 그럼 옆에 절대가인을 옆에 둬. 그리고 금준에다가 금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술통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일종의 무슨 법이기도 해? 과장법이자 미화법이기도 한 거야. 그딴 술통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자기 삶이 있잖아. 되게 호탕하다라는 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금준에 술을 부어서 게다가 벽오동이라고 했을 때 요 벽자가 무슨 벽자냐? 얘가 풀을 벽자거든. 그래서 풀은 오동나무로 원래 이제 검은 고는 우리 봐봐 이런 악기 다 뭐로 만드는 거야?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잖아. 검은 고라는 거 자체를 보통 뭐로 만드냐? 오동나무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벽오동 검은 고를 만들어 그 벽오동 나무로 된 검은 고 세 줄을 얹어. 그 위에다가 검은 고 줄 새로 얹어서 무릎에 얹고 그럼 무릎에다가 뭘 얹어? 요거야. 목적어가 검은 고야. 알겠지? 검은 고 지금 무릎에 얹은 거야. 그리고 남풍시를 화답하면서 강구연월이라는 건 태평성대야. 거기에 누웠으니까. 그럼 이제 중장에 보니까
과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있잖아. 뭘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 요거죠? 개인적인 즐거움을 성취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지금 뭘 한 거야? 대장부로 공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인 자아로서의 성취가 되는 거고, 그다음 중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즐거움을 이룬 거야. 그리고 이걸 뭘 통해서 표현한 거냐? 열거법을 통해서 표현한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 지금 공을 이뤘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했는데 중장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노는 건 있잖아. 열거법을 통해서 뭐 시킨 거냐면 구체화를 시킨 거잖아. 됐지? 그래서 아마 이 시적 화자는 뭐구나. 개인적인 즐거움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공 이루는 걸 구체적으로 썼으면 거기에다가 더 의미 부여하는 걸 테고, 근데 밑에서 노는 거에다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여기다가 의미 부여한 거잖아.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놀아. 그럼 이렇게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것뿐인가 하노라. 됐지? 그래서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잖아.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거 당연히 뭐야?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뭘 드러내? 자부심,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 본인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랑 만족감을 표현한 거야. 됐지? 그래서 주의할 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속적인 과업도 얘는 성취를 한 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농사 짓는 애가 아니다. 알겠지? 옆에 다 시키는 거야. 그리고 다 있어. 술도 있지, 책도 있지, 여자도 있지, 그지? 태평성대 모든 걸 다 갖춘 상황에서 야, 내 삶이 진짜 짱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 화자의 태도를 읽잖아.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되느냐. 자부심, 만족감도 되고 이런 걸 뭐라고 해도 되냐. 호탕하다라고 해. 호탕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돼. 알겠지? 호탕하다라고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쪼잔한 거 없을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호탕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요게 바로 다 달라. 자, 그래서 지금 4강에 나와 있는 사설시조까지 다 끝났어요. 그지?